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9월 17일 오전 3시 17분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그래도 조금은 나은 컨디션으로 방송을 하게 되네요. 건강보단 방송을 먼저 해라. 농담이시지만 네, 뭐 기분 좋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봐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죠? 누군가는 돈을 버는 데서 보람을 느낄 거고, 전 천상 강사인가 봅니다. 그냥 좀 보람을 느끼고, 그죠? 뭐 그렇다고 막 무자본으로 봉사하는 것까지는 못하겠고, 양심적으로. 그래서 봉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고 그 유대가 형성이 되고, 그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은 영상이 조금 길 겁니다. 왜냐면 좀 꼼꼼하게 한번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때 그 정도 생각을 좀 해주시고 봐주십시오. 항상 타임라인 남겨주시는 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500, 400, 조회수가 한 400회 정도 나오죠. 400회 중에서도 단 한 분이라도 그 타임라인으로 도움 받으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또 보답을 해드려야 될지 또 좋은 시황으로 보답을 해드릴 수밖에 없겠죠.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보겠습니다. 정부 개입 40분 만에 환율 6원 뚝 도시락 폭탄 재현입니까? 그래요? 유가가 내리는데 우리 왜 유리 무역자도 자꾸 커질까? 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또 오른 코픽스 주담대 부담 커집니다. 네, 대출 좀 커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 환율을 먼저 금리를 먼저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보다 미리 대비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 진행이 된다면 이제 한국보다 많은 금리가 되면서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또 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은 일단은 맛폭은 그래도 미국보다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격은. 왜냐하면 금리 천천히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미국은 또 많이 또 해서 또 경기 침체가 또 많이 걱정이 돼요. 그 와중에서 이제 한번 무너지고 나서 이제 그렇게 리빌딩이 될 때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뭐라고 할까 기회가 됩니다. 기회가 되니까 메타버스 사회 오겠죠. 무조건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분명히 메타버스 사회 올 거고요. 그리고 뭐 블록체인 활용되겠죠. 활용 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 등기라던가 이런 것들도 NFT화 다 될 것이고, 증권도 NFT화 되지 않을까, 뭐 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죠? 자, 어쨌든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보통 조정이 오죠. 그렇죠? 일단은 포스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막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당장은.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더리움 이제 장기 홀더 분들께서 이더리움을 더 가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금액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죠? 싸게 사고 싶을 거잖아요, 다들. 그런데 이제 포스가 되면서 이제 이자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면 거래를 하면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오히려 지갑에 묶여 있는 상황이 생기면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이더리움이 좀 단단하게 움직이는 흐름보다는 이제는 또 저는 조금 포스가 조금은 불만이에요. 채굴 시스템 물론 연료도 많이 쓰지만 적정한 합의점을 찾아 나가기를 바라봅니다. 그래도 이제 NFT가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는 어차피 포스로 가야 될 테니까요. 왜냐면 NFT의 대장으로서의 이더리움이 연산 처리가 너무 늦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서 이제 뉴스가 나오네요. 기본 뉴스에서 코인 뉴스가. 네. 자, 네. 정부 개입 40분 만에 확률 6원 도시락 폭탄 재현 넉넉히 있을 수 없다. 네. 자, 뭐 달러를 좀 팔았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 괜찮습니다. 네, 잘한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너무 마진은 하지 마시고요. 1,400원 살짝 넘어갈 수도 있긴 한데 너무 무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분들, 네, 화이팅. 일본 사상 최대 무역 적자까지 덮쳤다.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뭐
한국 국제 선진지수 편입 30일 유흥과 확정된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유가가 내리는데 무역자재 왜 자꾸 커질까요? 네, 기름값 비싸죠. 기름값 한때 엄청 쌌었잖아요. 그때가 황황기였긴 했는데 뭐 이 정도 가격이면 뭐 조금 비싼 것 같긴 합니다. 우리 국내 고단가 이 정도 됩니까? 좀 비싸네요. 어쨌든 LNG 이제는 그 도시가스도 폭등을 할 것이고, 그죠. 아직까지는 한국 그 실질 경제가 좀 그렇게 나아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아직은 보이진 않네요. 하지만 뭐 조금 더 빠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럴 때가 참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시중에 많은 뭐 방송하는 사람들끼리 작년에 이제 그렇게 뭐 좋다고 난리를 쳤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때를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를 돌이켜 보시면 지금 뭐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2018년 코인의 시장에 들어왔을 때만큼 힘든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 이거 착각인가? 그때는 참 제가 존버방 같은 데 있어가지고 막 저런 대화나 뭐 위로하고 이런 거 이런 데서 그런가? 저희는 컨셉이 좀 달라서 그런가요?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건 뭐 됐고요. 네. 인플레 쇼크에도 인도. 네. 인도 잘 나간다 그죠? 여러분 인도 좋을 거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뭐 지금도 할 말 없어요. 이제 인도는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인도 쪽에 좀 투자를 하고 싶네요. 그죠? 인도네시아도 괜찮고. 네. 지수등 양적 투자를 좀 해볼까요? 인도 쪽에? 코인을 빼고 인도 쪽에 투자를 해봐? 엄청 많이 올랐네? 야, 지금 이 와중에? 그래요. 예. 투자 방법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유행처럼 밈 주식 매수, 수학개미가 위험하다.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투자는 이렇게 하시면 죽어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그렇게 투자하시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묻지만 매수, 뭐 배팅, 뭐 레버리지, 뭐 그러면서 막 도전을 하면 작년에 20대 남자들이 수익률 최하가 나왔다는 거,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왔다는 게 좀 충격이죠. 그죠? 작년 그 좋은 시장이. 오빠 차 아니라 아빠 차였네. 아이오닉 팔고 60대 이상이 많다요. 네. 이거 식스도.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아니라 그 어르신, 그러니까 50대 이상 분들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라니까, 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겠지. 그 정도. 네. 유통주 온라인의 중고일품. 네. 자, 이게 요 얘기에 좀 할 말이 있는데, 제가요 과거에 이제 그 집값이 급등할 때 제가 그때 당시에 정부를 조금 욕했습니다. 욕했던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집값이 잡을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집값이 많이 오르고 나서 그것에 대한 수익이죠. 수익금을 세금으로 다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보유세도 올려버리고, 재산세 다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세수가 확보가 되는 거거든. 그 전략을 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금 확보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에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집값이 떨어지면. 그죠? 그러니까 세수 확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집값을 그때 당시에서 안정시키려고 했었다면 보유세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거래세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래야 많이 팔 거 아닙니까? 근데 거래세를 높여버렸다는 거거든. 물건을 묶었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래서 세수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버리면서 좀 실패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네. 헛소리지만 한번 해봤고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봐야 될 뉴스죠. 러시아와 중국, 이게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제 그걸 했습니다. 지금 뭐 뉴스로서는 푸틴이 뭐 나라 그쪽에서 뭐 좀 안 좋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내신을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고, 하도 언론이 원래 거짓말이 많다 보니까, 거짓말이라기 보기는 좀 우리한테 좋은 정보들만 뽑아서 방송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걸러서 자기네들 의견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컨텐츠에 노출되고 이제 뭐 그 감성적인 뉴스들도 너무 많아지고, 정보가 너무 많아지면서 편은 갈라지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제 중국에서 아마 다음 무난하게 될 당선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큰 변수로서는 일단 중국의 이제 시진핑의 이제 그 장기 집권이 가능한 부분, 일단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이랑 뭐 그리고 미국의 이제 중간 선거 정도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될 겁니다. 금리 인상은 뭐 어차피 예정돼 있는 부분이니까. 그때 이제 뭐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바이든이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주고 합의가 된다면 그때 한국 경제가 좀 주식이 또 반등할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고, 그래서 뭐 한 방에 뭐 쭉쭉쭉쭉 가는 뭐 이런 그림보다는 일단은 바닥에 좀 흔드는 시장이 계속 형성이 될 겁니다. 뭐 코인도 비슷하겠죠. 네. 좀 많이 아쉬워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저 미국보다. 왜냐면 과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장사꾼이고 사업가니까 이렇게 밀당이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딜이 됐다면 이번에 바이든은 좀 그렇거든요. 네. 좀 그래. 네. 자, 미국도 중국도 늙어간다. 그러니까 인도가 초강대국이 될 거란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뭐 인도, 잠깐만요. 연령별 인구 분포 차이나 인디아. 자, 여기 있네요. 이거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거 보이시죠? 인구 분포. 요거 좀 볼까요? 네. 인구 피라미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일단은 50대 여기가 많잖아요. 여기 좀 가격도 많게 여기 좀 범위가 좀 되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가 엄청 많습니다. 한동안 여기가 지금 가장 강력한 세대가 되는 거거든요. 인도도 인구도 좀 넘어설 테고. 그래서 여러분 인도를 좀 보셔야 되고, 중국도 아직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버텨주는 모습이고, 얘네들 50, 60대까지 괜찮잖아요. 그렇죠? 한 20, 30년 정도까지 괜찮죠. 한국은 이보다 좀 마릅니다. 네. 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장기적인 투자하실 때 그런 것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요거는 뭐 잘 봤던 부분인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인 뉴스 볼 게 있는가? 수수료 개선 아직 안 됐네. 그렇죠. 발행 이제 채굴량이 좀 줄었다. 네, 그런 부분이고요. 전 세계 에너지 소비 0.2 감소. 그래서 뭐 그래픽 카드 가격이 이제 폭락하겠네요. 그죠? 좋아. 전 좀 빨리 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방송을 해드리기 위해서 빨리 샀는데 조금 비싼 가격에 샀죠. 그죠? 뭐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환율이 올랐으니까 또 이도 아니겠습니까? 자, 환율입니다. 어때요? 1400 치원 갈까요? 말까요? 아직도 갈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이제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였어요. 그죠? 아주 강력한 상승세였고, 한 방에 무너질 흐름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1407, 8원 정도까지 가게 되면 크게 빠질 거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래서 요런 갭상승 같은 경우는 좀 메꿀 거라는 말씀도 좀 드렸었고, 어쨌든 요까지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모습 정도가 나왔다면 우리가 엔딩 달고나 이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못 가더라도 이렇게 가서 금리 인상 이벤트 때 흔들면서 빠지든지 아니면 살짝 들고 빠지든지 하는, 그래서 여기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반확신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모습이라면 꽤나 매력적인 하락이에요.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인력 파동론 상으로 이게 이제 임펄스스러운 추격파스러운 바닥이란 말입니다. 좀 30분 봉으로 좀 볼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가까운 그러면서 ABC로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나쁘지 않아요. 가능성 꽤나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 반등, 여기에서 61.8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50에서 68, 618 사이. 그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이게 보면 거래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죠? 근데 지금 거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율은 어쨌든 어느 정도 고점을 확실하게 찍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고점을 뚫을지 못 뚫을지 모르겠지만 뚫으면 오히려 좋아라고 생각하시고 베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크게 먹을 게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크다는 경우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한 10% 정도, 10%에서 많게 20% 정도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겠습니다. 오픈해두겠다는 건 가능성을 예상한다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베팅을 해보시는 거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이 환율의 움직임으로 해서 돈이 우리 증시나 코인으로 들어오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뭐 한국 환율도 그렇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한국에 무슨 이번에 이슈가 있어서 조금 조정이 되긴 했지만 어떻게 따지라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 돈이 이제 완전 쪼그라들어 버리는 경우가 문제가 되거든요.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렇죠? 미국이 달러가 이제 우리 쪽으로 시장을 지지해줘야 되는데 걔네들이 이제 은행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리고 묶여버리고 그렇게 막 그게 침체가 와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 금리가 떨어지면서도 같이 주가가 떨어지면.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최근에 요 하락이 나왔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같이 빠지고 있어요. 최근에. 그죠?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긴 해요. 불편하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요것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좀 깊이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투적인 포지션이 있으신 분들은 전체 시드 투자를 가능한 전체 자산의 한 30% 이내로 대출 없는 순자산이에요. 그래서 순자 30% 이내로 게임을 하시면 되고요. 투자해 두시고, 뭐 줄타기나 이런 강력한 시드는 내년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그냥 계속 단타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직은. 그죠? 저는 다시 이제 어떤 종목을 하나 좀 사놨습니다. 아까 전에 1% 정도의 수익을 갖고 와서 팔고 이제 더 좋은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길래 매수를 좀 해놨고요. 그리고 좀 손절가도 좀 눈에 확 띄어가지고 한번 배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금리도 고점 평가니까 그래서 한번 더 도전을 해보는 거고, 뭐 손실이 나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매하실 때 손절 꼭 지키시면서 하셔야 되고, 어쨌든 금리가 이제 거의 1,400원에서 지금 강하게 빠지고 나왔고, 살짝 더 깨뚫어주면 좀 매력적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 건 고점 각도가 낮아지는 부분을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또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요때는 조금 긴가민가 하다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좀 반확신 가깝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확신. 이렇게 갈 건가? 이렇게 갈 건가? 둘 중 하나로 갈 거다 라고 좀 과감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노려야 될 건 요 흐름에 대한, 그죠? 아니면 또는 요 흐름에 대한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 요 흐름은 이제 정말 많게 가면 한 20%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을 테니까 노려보자. 만약에 그 미국 증시가 이제 쪼그라들면서 이제 안 좋은 형태로 흘러가는 거라면, 벌써 그렇게 되는 거라면 요 흐름에는 도망가셔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그 금리랑 같이 보던, 환율이랑 같이 보던 이제 그런 그 좀 편하게 보던 이제 지표가 하나가 안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때 가셔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히려 딱히 볼 게 없네요. 그죠? 그냥 자리를 잡고 행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건 이럴 때는 웬만하면 하진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단타 치실 거면은 한 83 정도에서는 뭐 단타 각을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때는 뭐 이 정도죠. 한 1달러 정도죠. 그게 너무 길게도 못 보고. 네. 그렇게 정리하고요. 자, 이건 또 정신이 또 나중에. 네. 나스닥이죠. 나스닥. 나스닥이 이제 왔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주가를 다시 매수를 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데, 88.6, 그러니까 여기가 왔습니다. 여기가 786이
786이죠 지금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왔기 때문에 제가 단타를 한번 노려봤어요. 물론 886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 뒤집을까요? 네, 뒤집을게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11,350까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제가 요거를 말게 드릴 때 786이 236, 786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236의 요 자리니까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요 자리부터는 한번 단타를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거리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서 빠질 때도요, 이런 모습일 때는 이렇게 쭉 밀어버리는 흐름이 아니라 이렇게 작게라도 반등이 나오고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반등을 주고 뭐 가든지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자리들은 앞에 있었던 이 반등이 규모가 있기 때문에 약한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커요. 그렇죠? 무너질 때도 그렇고 주가가 막 맹목적으로 막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잡아가지고 우리가 뭐 반등이 나오면 또 관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단타를 칠 때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가지고 편하게 돈을 벌 시장은 이런 흐름일 때는 아니에요. 그죠? 편하게 흐르면서 편하게 돈 시장은 유탄해서 바닥을 뚫고 올라갈 때 그때 사셔야 돼요. 그거는 굉장히 지금 그 경우의 수가, 그런 기회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로또 맞았다고 하죠. 운 좋긴 그때 사신 분 돈 많이 버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786포인트고 886포인트가 거의 다 다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스닥 상에서도 요 자리가 매수에 가까운 자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환율도 요런 모습이었으니까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던 부분과 맞물려서 살짝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매수형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니까 이제 정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 규모 안에서. 그렇죠. 하지만 이 전체 시드를 만약에 밀어버린다면 이제는 추가 매수하시면 안됩니다. 전체 시드의 30% 정도 요 자리에 노려보시는 건 괜찮습니다. 다소 만약에 약반등 이후에 무너져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괴로우시다면 증시 입장에서는 9,500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거든요. 여기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자리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주가가 상승했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뺐다가 들어올린 거기 때문에 요 자리가 굉장히 맥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뭐 정말 경기 침체로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큰 반등이 나오고 나서 빠질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빠져버리겠지. 6,500 이렇게까지는 갈지는 두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네. 자, 실버 짠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죠. 쌤이 지금 제일 투자를 하고 싶어서 제일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은입니다. 실버는 여러분들에게 좀 편하게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편하게 들어왔었어요. 그죠? 이 자리도 말씀드렸고, 여기서 제가 팔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서 다시 담았다는 얘기 드렸는데, 그죠? 지금 이제 재평단이, 지금 19.3 정도가 재평단이거든요? 살짝 이득 상태인데, 이 자리가 아직 오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반등 형태가 굉장히 강력하게 좀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제는, 뭐, 바로 쭉, 이렇게 갈까요, 설마? 이거 좀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렇게 바닥을 쭉 돌리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거든. 큰 그림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가더라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여기를 열어두세요. 오픈 가능성을 염두는 하고 계시되 여기는 진짜 이렇게 좀 꿀매수 자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꿀매수 자리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은행이 오른다라는 건 참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차트적으로서는 단기적으로 이 정도를 뚫고 가서 전고점 근처를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약간 정도 넘어갈 것인가 그 정도 관점이고 만약에 제가 요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저는 좀 팔 거예요. 팔아버리고 다시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자면 제가 내년에 경기 침체를 보고 있다 말씀드렸거든요. 그쵸. 근데 뭐 그냥 빠지면 그냥 존버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저 고가까지 도달을 하면 저도 충분히 매력적인 수익을 보여주는 관점이기 때문에 팔아버리고 나서 다시 제 주식의 고향 셀트리온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주식의 고향. 주식은 제가 셀트리온으로 수익을 좀 크게 냈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코스피는 뭐 봐야 되나? 네, 코스피 지수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지수도. 네, 주말이라서 당장 뭐 코스피가 움직이거나 하지는 않겠죠. 어디 갔냐? 코스피. 쌍바닥 관점이 등장. 여기 제가 요번에 반등을 해서 2550 정도까지 딱
정확하게 찍었어요. 그죠? 이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게 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를 노릴 거다.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을 먹고 튀었죠. 혹자분들은 이제 많이 뭐 셀트리온 더 올라가가지고 아쉬워하시고 막 늦게 팔 걸 하시고 그랬었어요. 저도 물론 아쉽죠, 사람인데. 근데 미련이 별로 없습니다. 또 더 매력적인 정보를 찾아서 거기 투자했고 그걸로 또 수익을 냈기 때문에. 물론 셀트리온 상승률만큼은 못 올랐어. 하지만 지금 돌아온 가격을 생각하면 지금 셀트리온 가격은 제가 팔았던 가격보다 많이 싸거든요. 그렇죠? 근데 쯔는 제가 지금 샀던 가격으로 다시 한번 웨이브를 한번 먹고 한 개의 웨이브를 단타 쳐서 먹고 다시 지금 제가 팔았던 가격보다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지금 결과적으로 또 이득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매력적인 가격에 사서 우리가 그게 투자입니다. 가격이 싸고 매력적일 때 산다. 이게 여러분들 투자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하셔도 되는, 뭐 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주식 투자를 하셔도 되는 부분과 하면 안 되는 분들에 대한 대표적인 질문, 여러분 주변한테 물어보십시오. 너 지금 주식 사? 라고 했었을 때 그분이 야 지금 사면 이제 오르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올라?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거야? 지금 사면 돈 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대답하시는 분들은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스스로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하셨는지.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주식 사도 돼 라고 했었을 때 아 그래? 지금 주식이 좀 싼가 보네? 지금 좀 싼 가격이야? 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주식 하셔도 됩니다. 이 두 개가 타고난 천성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제 사적인 이야기인데 저희 아버지는 지금 사면 주식을 오르나? 라고 질문하셨어요. 작년 여름에요. 8월달이죠. 8월달 추석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쯤에 추석쯤이었던 것 같은데 9월달 저한테 그러시다가 제가 이제 이런 걸 한다고 이제 알려드리니까 처음엔 되게 걱정하시다 이제는 좀 그래도 믿으시면서 또 하시는데 그죠? 제가 이제 하나 지금 주식 사서 좀 오르는 것 좀 추천해달라, 주식 좀 추천해달라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고 주식은 좀 웃으면서 좀 약간 내년 23년 내후년에 이번 때 2년 뒤에 사세요 라고 딱 대놓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말고 지금 사서 오르는 거 그때 오를 겁니다니까. 지금 사서 오르는 거 좀 찾아봐라 그러더라고. 지금 사서 오르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면 다 빠지면 되니까 에고 막 비우실 수 있더라고요. 친구들 막 돈 많이 벌었다고 다 뭐 도트코인 해가지고. 근데 결과는 이거죠. 그런 거. 그리고 제 여자친구는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좀 사서 하면 이제 지금 싸나? 이렇게 물어보 대답을 해요. 지금 싸니? 싸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걔는 아마 투자를 하면 잘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격이 어떤가요? 어때 보이시나요? 싸 보이나요? 비싸 보이나요? 여기에 비하면 많이 비싸죠. 그죠? 막 한국 경제가 80년대에 비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한국 경제가 그러면 한 2020년 정도랑 여기랑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걔는 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이제 빠지게 된 요때 이제 한국 경제의 고점을 찍고 빠졌죠. 그렇죠? 이제 우리 그 분께서 집권을 하시면서 좀 빠지게 됐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건 잘했어요. 저는 이건 잘됐다고 봐요. 어쨌든 여기서 이 정도가 지금 적정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이. 요거보다 좀 더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2100 정도에서 많이 빠지면 1900대까지는 열어두셔도 돼요. 1950대까지. 이건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겁니다. 계속 말씀드릴게요. 이게 빠지게 되면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겁니다.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게 되면 여기까지는 아마 반등할 가능성이 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기회 잡으시면 되겠고 안 올 수도 있고요. 2100 정도까지는 일단 올려두고 계세요. 이 정도 포인트까지는. 네. 그렇게 보고 이제 뭐 개별 정보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식을 좀 볼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예전에 언급드렸던 흐름들이 좀 있거든. 대한항공 제가 25,000원에서 좀 뭘 볼만하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25,000원에서 꽤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항공을 아직 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직도 들고 있는 부분이고, 대한항공 제 평당 28,000원 정도 돼요. 조금 손실 중이에요. 이 정도에서 지금 들고 있는 상태고, 이유는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여행이 좀 활성화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했는데, 기름값이 많이 올라버리고 환율이 많이 올라서 지금 힘을 좀 못 쓰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는 항공사가 하나밖에 없죠. 독점 기업입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일본과 이제 프리하게 여행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중국에서도 이제 뭐 시진핑 주석이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집권을 하게 되고 재집권을 하게 되면서 아시안 게임, 내년이죠. 내년에 미뤄진 아시안 게임 만약에 오픈 개최되게 된다면, 대한항공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크게 오르거나 그러지는 못하겠죠. 막 크게 엄청 오르거나 이러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빠지게 되면 이제 18,800원까지는 열어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아픈 가격대이긴 하지만, 이 상승이 나오고 이제 눌림목이 나올 텐데, 이 눌림목 제가 조금 공격적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쵸? 38.2포인트잖아요. 만약에 이제 뭐 여기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대한항공 이렇게 가겠죠. 그쵸?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여기서 지그재그로 빠져준다면 여기까지 올게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한 이제 변곡이 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38.2 정도까지 조정은 굉장히 긍정적인 조정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무난하게 나오면서도 긍정적인 조정이고, 나갔다가 다시 뭐 수렴 만들어 가버릴 것인가, 아니면 플랫을 만들어서 요점 뭐 찍고 들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지그재그로 밀어버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지그재그로 밀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대한항공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많이 빠지면 그러니까 저는 무난하게 한 21,9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랑 같이 대안해서. 그래서 대한항공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 기아자동차 지금도 아직도 강세죠. 현대자동차보다 기아자동차 강세이긴 한데, 글쎄요. 지금은 사실 조금 안 하고 싶습니다. 현대차도 많이 올랐네요, 그죠? 많이 반등했고, 그래도 미국에 투자하면서 힘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현대차 이때 참 추천을 많이 했었거든요. 잘 모르겠으면 현대차 사라. 제가 2020년 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잘 모르겠으면 현대차 사세요. 잘 모르겠으면 현대차 사세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죠? 10만원 이탈 딱 되면서 저한테 뭐 빠졌다고 욕 엄청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뒤에 이렇게 가버렸어요. 이 대형주가 7만원에서 28만원. 4728, 4배 올랐어요. 이 대형주가. 대한민국 재계구 세계순위 거의 손가락 안에 들잖아요. 그렇죠. 저 현대차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뭐 짧은 시간을 당장 뭐 하기에는 지금은 이제는 조금 맛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겠고, 이제는 안 볼랍니다 하고 나서 이만큼 빠졌으니까. 하지만 현대차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차하고 이제 로봇 사업이 아마 좀 활성화되면 빛을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평도 많이 꼬여 있으니까 뭐 당장 막 좋은 방장 빨리 결과를 내려고 하지는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삼성 SDI. 삼성 SDI, 삼성전자보다 차이 낫다. 이런 말씀 예전에 드렸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꽤나 나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괜찮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GS 리테일. 오. 최근에 왜 반등을 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네, 좀 많이 기어가고 있네요. 전 중공업주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빨리 움직이기보다는 이제 27년 정도까지 해서 푸근하게 움직여서 나중에 한 만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정도. 당장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삼성 SD 보통주 버릴게요. 네. 페노션 버릴게요. 이런 거, 그쵸? 이런 잡초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드래곤플라이. 아이고. 제가 드래곤플라이 이거 모르겠다. 우리 기술. 네. 바이온. 도지신타. 네. 자,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이제는 우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흐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7만원에 대해서 예전에 언급을 드렸었어요. 그죠? 요 자리도 제가 카카오 반등할 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누구죠? 유명하신 몇몇 분들이 여기서 뭐, 너 넘어가기까지 갈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부러졌죠? 그리고 나서 제가 7만원에 대한 언급을 드리고, 이제는 55,000원 정도가 되면, 57,000원이네요. 57,000원에서 42,000원 사이에는, 이건 묻지마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묻지마 매수 하세요. 카카오는요. 묻지마 매수. 이 정도는 갈 거니까요. 묻지마 매수 하셔도 좋습니다. 카카오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최대 플랫폼이죠. 그죠? 메신저를 가지고 있고 네이버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이제는 카카오 더 강하죠. 카카오 톡, 카카오 페이, 카카오 카카오 머시기, 그죠? 택시도 이걸로 타고. 한국 사람들 카카오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카카오톡 요즘 어린애들은 잘 안 쓰긴 하지만 아직은 어르신들의 세계니까. 네, 카톡으로 전화 보내고 좋잖아요. 저희도 다 카톡방에서 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거는 오시면 꼭 잡으십시오. 이거는 카카오 57,000원짜리 57,500원부터 58,000원부터 합시다. 58,000원부터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5년 안에는 한 2배 가까운 수익은 무난하게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NC는 제가 안 좋다 그랬죠, 그죠? NC는 안 한다. 얘도 좋아하지도 않고. 카이, 네. 간다고 추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카이, 네. 4만원대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 요 자리가 오게 된다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시면 되고, 요 자리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나중에 이게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는 장투하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27년 정도까지 쭉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KF-21 전투기가 27년에 실전 배치가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아마 요런 때 제가 주가로서 감히 예측을 해줘보자면 아마 KF-21 개발 소식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이러면서 안 된다, 망하니 어쩌니 이런 말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매산이 좀 부족하니 하여튼 안 좋은 악재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뜨릴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요 두 포인트는 굉장히 강력하게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은 자주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좀 한번 보시면 길게 나중에 한쌤 이런 말 하더라고 그때 가게 되면 그런 종목들 톡톡 그때 가서 주워 담으면 되지. 그죠? 그때 가서 지금 당장 결과 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금융주죠. 네. 아이고. 잡초들 힘못 쓰는 거 보십시오. 네, 잡초들 물어지는 거 보십시오. 아이고, 초록뱀. 어이구, 야야야. 옛날 초록뱀 단타 썼었는데, 이때구나. 이때다. 와, 이때 초록뱀 제가 단타 한번 쳤었네. 와, 박살났네. 가림. 치킨. 주식 참 정말 이러니까 한국 주식 안 한다 그러지. ST생명과 요건 또 볼만하네요, 그죠? 네, 이런 것들. ST생명공학은 차트는 예쁘거든요. 요건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 좀 해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차트는 굉장히 예쁩니다. 요것들은 이제 이슈가 있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쁜데, 3,4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도 올라갔다가 눌림목 나와주면 땡큐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기업 소개를 해서 만약에 적자 나는 기업이면 아니면 건수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일 때는. 없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거지가 아니어야 되거든요, 조건이. 그래서 좀 수익이 좀 난다거나 아니면 인가를 받았다거나 그래서 먼저 생산으로 넘어간다거나 이제 충분히 수익이 날 그런 건덕지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차트상으로는 좀 예뻐 보이긴 하는데 수급도 나쁘지 않고. 네. 심택 사요나라 했네요, 그쵸? 옛날에 여기서 그렇게 했었는데. 어휴 정말. 가격적으로 다 매력적이죠. 다 싸잖아요, 그쵸? 똑같은 가치인데 왜 지금 와서 비싸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와서 울고거리지 모르겠어. 안 쓰고 지금 겁내는지 모르겠어. 자이언트스택 이름이 재수없어서 안 보고요. 네. 현대산업개발 아직은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고, 다 지금 가격대 다 좀 쌉니다. 많이 싸져가지고 자, 카카오뱅크 박살이 났죠, 그죠? 아이고, 제가 이 평당 이쯤 있어요.
반토막 났어요. 거의 이거. 요 어딘가 있을 겁니다. 45,000원. 이제 신호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25,000원에 부터는 매수를 좀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왔거든요. 25,000원부터는. 그래서 이제 투매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매수로 전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근데 조금 더 빠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바닥에 확인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 아까 전 위에 어떤 아까 누구였지? 어떤 아까 전에 차트 좋다 했던 그 종목처럼 유턴이 나와주면 땡큐고요. 그런데 아마 제가 감히 예상해 보건데 내년 하반기 전까지는 3만원대 한번 보지 않을까 싶어. 요거는 제가 감히 이제 뭐 해보겠습니다. 거쳐 나면 그때 나면 도망가야지 뭐. 그쵸. 네. 잘못 썼어. 완전 분석을 잘못. 금융주라 생각했는데 기술주였어. 자, 그렇게 증시를 조금 보고, 증시 또 더 볼 게 있는가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길었죠? 네. 비트코인입니다. 참 지랄 맞은 무빙이에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우리 한쌤은, 죄송합니다. 자랑 좀 할게요. 다시 한번 복습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 팔고 다시 합시다. 라고 말씀드렸고, 요 자리에서는 눌림목 매수 좀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내려올 때, 그리고 나서 요 자리에서 배팅 해봅시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때의 배팅은 이 전체에서 벌었던 총 수익량의 약 30%만 가지고 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빠져도 이상할 게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 이제 피날레를 만들어 버렸죠. 이게 되게 불편한 흐름이거든요, 이 사실은.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지그재그성 반등, ABC에 대한 반등 가능성, 임펄스, 단기 임펄스의 가능성 생각을 해봤고, 이 자리가 아무리 봐도 오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자리 비정상 고점으로 감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전체가 그냥 조정파라고 보고, 여기까지 ABC라고 보고, 여기서부터 인펄 하락이 시작됐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하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와중에서도 요때 제가 꼭 손절가 잡고 하셔라라고 강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만질박에 저희가 요 단타 눌림목 잡고, 요 눌림목 잡고 하다가, 요걸 기준으로 우리가 여기서 일단 1억 근처, 한 7만 2천 정도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7만 달러 근처까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7만 달러 못 찍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하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손절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요 반등 잡았죠. 요 방도 요때죠. 요 정도에서 잡았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리고 요때 제가 실제 또 매매해서 돈 먹었고, 하락장에 되게 강하죠, 한쌤. 네, 그리고 요 반등도 요 가격도 저 언급을 드렸죠. 3만 몇천 달러였더라? 언급을 드리고, 여기는 이제, 요런 포인트들은 되게 조금 쫄아서 되게 조금만 들어가요.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 더 빠질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매매할 때 실제 들어가는 구간 요럴 때입니다. 요럴 때 많이 들어가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것도 요거 조금 더 이렇게 빠질 여지는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반등 먹었었죠, 당시에 한쌤이. 그죠? 그리고 요것도 먹었고, 기가 막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덮고 도망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때는 제가 물량 상당히 많이 빼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이걸 다 봤거든요, 널 맞는 걸. 그죠? 물량 상당히 보수적으로 마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흐름은 참 지저분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쵸? 지저분하게 나오고 있고, 이 파동의 형태들이 뻥뻥뻥뻥뻥뻥뻥뻥 되게 복잡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자꾸 말씀드리건데, 이 정도 위치는 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빠져봤자 이렇게 되겠죠. 뭐 만약에 여기 자리에 보게 된다, 16,000달러가 보게 된다면 그냥 사버리세요. 그냥 비트코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주가가 빠졌으면 감사하다고 땡큐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항상. 자,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차트 요건 여러분들이 잘 안 보여드립니다. 공방용이라서. 왜냐면 약간의 차별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뭐 약간 반등이 등장을 하고 나서 이렇게 빠져준다고 해서 이자 식발 보면 되게 깔끔해질 것 같은데 아직은 안 보고 있어서 짜증이 나요. 그죠? 약반등 나오고 나서 아니, 들어주면 이렇게 가든지 뭐 이렇게 가버리든지 어쨌든 이게 한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되게 이제 화장실 갔다가 뭔가 개운하지 않은 그런 기분 있잖아. 딱 그런 기분이거든. 싸긴 싼데. 그쵸. 자, 그런 상태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다 말씀드렸고, 지금에 자꾸 말씀드린 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여기가 제가 30%의 수익을 넣어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이 웨이브에 손해나 다음에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손해 마시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수익 관리하셨던 분들이 이제 적당히 팔고, 만약에 남겨놨는 까치밥이 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계세요. 추가 돈을 많이 넣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상황 자체가. 근데 내가 다 팔았었다. 그러면 적당히 물려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조금 이제 요동치는 흐름이 나와야 나중에 상승이 너무 나올 것이고, 상승은 아마 내후년 이제 2023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상승을 조금 반등을 좀 보고 있습니다만, 한 4만 달러를 크게 넘어가게끔 보진 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BTC 차트도 조금 보러 가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같은 흐름 BTC 차트 좀 민감하거든요. 왜냐면 비트가 빠지면서, 아까 전에 비트가 빠지면서 1시간 차트인가요? 비트 지금 이렇게 빠지면서 알트코인이 반등이 나왔고, 특히 리플 같은 경우 꽤 반등 강하게 등장했죠. 뭐 이런 애들도 지금 반등 등장하죠. 이웃은 아니고, 이웃은 좀 약하다 말씀드렸고,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때 비트에서 알트 돈이 들어가는 거야. 비트코인에서 알트 돈이 들어가. 그러니까 알트코인 순환맥 한번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트가 비트 한 번 더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초단타를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정도 수준인 거고, 수익이 되게 높네. 제 톡방에만 올려드릴까? 또 감사함의 선물입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눈 클래식 좋긴 한데 비싸죠. 좋아도 비싸면 안 삽니다. 저는 차트가 좋든 뭐가 좋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라도 비싸면 안 사고요. 차트가 좋아도 비싸면 안 삽니다. 이해되세요? 네. 철칙이야. 다른 거 하면 되지. 비싼 걸 와사노 이거지. 저희 말로. 이 뭐야? 날라갔네. 네. 미어. 네. 네요. 여기 반등 모습이 나쁜 모습이 아니거든요. 지금 꽤 괜찮아요. 그래서 알트코인 수단면 한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퀀텀은 죄송합니다. 네, 퀀텀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지금 팔 때는 아닌데 좀 이렇게 좀 그냥 뭔가 이렇게 좀 그래요. 플레이튼도 많이 싸지긴 했네요. 근데 좀 그래. 뭐 이어간다. 이거 나중에 삼천에서 안 보겠다 했죠, 그죠? 300원대부터 물린 사람 어떡하냐? 클레이튼 지금 여기서 지금 거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죠? 이번에 만약 이탈돼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요 이탈돼가지고 200원대 보게 되면 클레이튼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십시오. 근데 저는 권장을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뭐 이 정도 보면 된 것 같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저는 이게 아무리 좋아도 저는 이거 하진 않습니다. 저희 톡방에서는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고모방이 있고, 우리가 예전에 이제 아주 옛날부터 했던 이제 약간 VIP성이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계셔서 열심히 해주시는 분이 계셔요. 굉장한 고수셨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걸 이만큼 갔으니까 여기서 좀 최근에 이거 좋게 보시더라고요. 변동성이 크니까 한일 맛있긴 하겠죠. 그렇다고 해도 저는 이걸 보지 않겠습니다. 뭐 성향이 조금 다른 건 어쩌겠죠. 그러니까 뭐 많이 먹으셨던 분들은 뭐 요 정도 오면 단타를 볼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까지는 뭐 가면 그냥 가라 내 거 아니다 할 것 같아요. 가스, 네트워크, 이더리움 빠지면서 이거 오르죠, 그죠? 이 시간에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4시간 볼벤의 하단가에서 4시간 볼벤 하단가에서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피보나치부터 해볼까요? 한화로는 61.8, 786이 안 되는가? 786이 안 될 것 같고요. 자, 달러 다시 한번 가볼게요. 비트코인. 어허, 786이네요. 786에 기술적 반등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786. 그렇게 되면 반등이 살짝 나오려고 하는 부분이고, 볼벤 이제 하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약간의, 아주 약간 반등이 살짝 등장하고 있다. 그렇죠? 아주 약한 반등. 스토캐스틱을 봤을 때는 크게 뭐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요 자리 손절로 한번 배팅을 해볼 수 있을까? 요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손절가가 짧으니까, 이제 약간 단타적인 측면에서 한번 잡아보고, 요게 이제 일목균형표를 뚫어주면 한 요 정도까지, 2,800만원 정도까지. 그러면 이게 지금 1%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1%밖에 안 되니까 지금 뭐 딱히 노릴 만한 흐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아이고, 리플이 이번에 강했다, 그죠? 리플이 좀 강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리플 좀 볼게요. 일단 김포에 오차가 좀 있습니다. 김포 오차가 좀 있어서 역부하기 김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오차가 있는 상태고, 여기 이제 그 역포가 붙었던 조짐이니까 618에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요 자리는 이제 단기 또 저항이죠. 볼벤 상단가니까, 그렇죠? 하락하는 볼벤 상단가니까 저항인 텐데, 나중에 이제 눌림목이 좀 나오면 이게 매력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전해보는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손절을 좀 지켜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좀 큰 흐름이 지금 이제 입형을 좀 밀집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방향을 결정시켜주면 나중에 좀 움직임이 좀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그래서 좀 배팅적인 측면도 좀 강하고,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600원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면. 그리고 여기 수급량도 좀 최근에 조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600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손절가 지키셔야 돼요. 제가 이거 중간에 한번 잡았다가 먹었다 살짝 먹었거든. 1% 정도. 제 종목이 들통났네. 걸렸네. 리플이었어요. 네. 이웃은 이제 저는 관심 없습니다. 네, 이웃은 이제 뭐 한쌤 한때 사랑했던 이웃은 놔주겠습니다. 만약에 1,700원대까지 돌아오게 되면 다시 한번 눈을 한번 돌려볼까? 자기가 뭐 내 좋다고 돌아오는데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뭐 매물차익 볼 필요는 없으니까 나 좋다고 오는데, 그죠? 그 정도 생각을 한 부분이고, 그 전까지는 이오스는 그게 별로 매력은 없습니다. 한번 바닥을 더 이렇게 덮어주면 굉장히 괜찮아요. 굉장히 괜찮아요. 이렇게 나와주면 굉장히 괜찮으니까 이 그림 나와주는지 한번 보시면서 이오스는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목소리 좀 힘이 나죠? 53분 동안 녹화를 했네요. 캐시. 역시나 지금 리플이 조금 저는 괜찮아 보여. 제가 언제부턴가 리플을 계속 신경을 써서 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리플도 XRP 보러 가야지. XRP 안 보이냐? BT 차트. 그래요. 뭐 그래요. 그래서 움직여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리플이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다 사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표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타점은 좀 잡으셔야 되고, 좀 저렴할 때. 그래서 요약적으로 정리하자면 뭐 월봉상으로 이건 너무 많이 하는데 좀 하여튼 뭐 나쁘지 않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좀 강하게 매수해볼 가격대는 300원대 초중반이긴 합니다. 빠질 거라고 보시냐 이렇게 질문하면 할 말은 없는데, 빠져야 더 매력적일 것 같아요. 아직 이거 못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뚫어줄까? 뭐 이런 기대도 좀 해보고. 그쵸. 그래서 한번 튀어줘 요 정도. 그래서 요거 먹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요게 지금 나올까 말까. 그래서 지금 스토캐스틱상은 뭐 애매하고 나쁘진 않지만 애매하고 일봉상은 여기서 뚫어주면 좋으니까 한번 요거 가지고 한번 배팅을 해보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정리되셨죠? 네. 항상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